네, 기업의 흥망성쇠, 기업의 생존을 이끄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업과 사람이 이끄는 생생한 기업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오늘도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모시고요. 기업 이야기 알아볼 텐데 예고해드렸듯이 GS그룹 알아볼 겁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이야기를 전문가 교수분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집도 요즘 하자가 많습니다. 여러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느냐 아니냐의 기로가 있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다룰 GS그룹 중에서 GS건설이 네. 검단동 아파트로 최근에 좀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거 때문에 굉장히 좀 변화도 있겠죠? 네, 사실 GS그룹의 큰 축은 GS건설하고 네. GS칼텍스가 제일 그렇죠. 메인이거든요. 유통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GS칼텍스는 미국 칼텍스와 50대 50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GS가 반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GS그룹의 실질적인 몸통은 GS건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 건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죠? 뭐 잘 아시듯이 부실 시공, 금단의 인체 금단의 부실 시공으로 여파로 좀 만만치 않은 여파가 생겼는데 전면 재시공하겠다, 보상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나 그렇죠. 봐요. 그 여파로 GS건설이 예전보다 굉장히 이른 시기에 임원의 40%를 교체했습니다. 40%면 절반 네. 가까이 바뀌었네요. 네. 주로 이제 40, 50대 젊은 임원을 이제 선임하면서 완전 세대 교체를 했는데 네네. 일단 GS건설에는 그 GS그룹의 뭐 한때는 영원한 2인자라 불렸던 임병용 부회장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그 허창수 전 회장을 계속 옆에서 보필하면서 네. LG 그룹의 구조본으로 입사, 검사 출신이거든요. 아, 네. 법조인이군요. LG 그룹의 구조본으로 입사해서 LG 그룹 회장 비서실을 자문 변호를 하면서 네. GS 그룹 갈라지면 GS 그룹 따라온 분이죠. 네네. 그러면서 허창수 회장의 괜히 신임을 받으면서 GS 건설을 10년 동안이나 네. 인수했습니다. 이분이 있었던 10년간 GS 건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일이 터진 것도 있는데 네. 국내 빅5 건설사 중에서 해외 사업을 가장 적게 하는 건설사 GS 건설. 해외 사업을 하지 않는군요. 잘. 그렇죠. 이유는 임병용 부회장 때문입니다. 네네. 임병용 부회장이 GS건설로 2013년도에 키를 잡았는데 네네. 그때 들어와 보니까 해외 건설에서 중동에서 굉장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주택 사업으로 완전 돌려라. 네. 그때부터 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브랜드가 유명해지기 유명해지면서 시작했죠. 주택 사업에 올인을 하다시피 하고 네. 실제로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고인물은 적는다. 네. 10년 만에 이제 금단 사태가 터지면서 임병용 부회장도 결국은 물러났고 예. 그 자리에는 허창수 부회장의 아들이죠. 네. 장남인 허윤홍. 허윤홍 사장. 네네. 2019년도에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예. 승진할 때부터 언제 대표이사를 맡느냐에 대한 초읽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임병용 대표가 물러날 것으로 확정적인데 이게 지금 국정감사지 않습니까? 예. 국정감사에 다 끝나고 아마 허윤홍 사장이 대표이사 자리로 오를 것 같습니다. 아, 예. 10년 전문 경영인 건설사에서는 흔하지 않은 임 전 부회장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 자리를 허윤홍 지금 이제 미래혁신 대표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다른 2세, 3세로 세대 교체될 때 지금 앞서 저희가 기업들 얘기를 하면은 뭔가 미래산업 발굴이라든가 뭔가 좀 소유 구조의 완전한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좀 물려주는 걸 제대로 끝내는 것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되게 위기 상황에서 또 10년간 자리를 지키던 분이 내려가는 자리를 들어와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그렇죠. 경우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오너들이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법이 네네. 통과되면서 일반적으로 오너들이 건설사 사장을 맡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법 처리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윤홍 사장이 대표이사 자리를 간다는 것은 그만큼 GS건설이 위험하다. 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이제 반증해 주는 거고 네. 그러면서 아마 예상되는 것은 GS건설이 현재 주택 사업의 대부분을 하던 것을 네네. 건설 사업이나 해외 수주 쪽으로 굉장히 사업 구조 개편도 또 다시 한번 지금 방향을 아마 틀 예상되고 것이다. 있습니다. 예, 여기도 좀 고급 정보네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고요. 굉장히 젊은 임원들 17명 이렇게 해서 인사가 대폭 있었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는 또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GS그룹의 역사를 좀 보면 또 그 가능성 어떻게 될지 미리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GS 그러면 이 GS는
뭐지? 골드스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왜냐하면 사실은 LG로 있다가 그렇죠. 분할됐잖아요. 네. 또 이례적으로 아주 조용히 무탈하게 분할된 네, 맞습니다. 기업이기도 합니다. GS는 그러면 뿌리를 뭐로 봐야 되나요? GS 그룹의 뿌리는 원래 그 험한정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 험한정, 그 허창수 회장은 아시죠? 네네. 허창수 회장이 허중구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허중구 회장의 장남인데 허중구 회장의 아버지, 네. 그러니까 허창수 회장의 할아버지가 허만정 씨라고 네네. 아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유명한 경남 함안에 네. 경남 진양군의 지수 초등학교. 아. 그게 네 분의 재벌이 계시죠. 네네. 일단 이병철 회장, LG그룹 창업 맞아요. 구인혜 회장, 네. 그다음에 효성그룹 창업자 조 회장님, 그리고 허만정. 아니 그 초등학교는 도대체 무슨 기운이 있어서 아, 예. 그래서 여기 출신이신데 구인의 회장이랑 사실은 같이 읽은 거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허만정 회장이 이 집안이 네. 1920년에 허만정 회장의 육촌 형제가 허만식 씨인데 네네. 이분의 딸이 구인혜 회장 결혼을 해요. 아. 사돈간이 되는 거죠. 약간 혼인 관계로 또 뭔가 네, 연결되네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허만정 그 분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은 네네. 큰 아들이 누구냐 하면 큰 아들이 누구하고 가냐 하면은 이병철 회장하고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럼 삼성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큰 아들이 허중구 회장인데 네네. 이 허만정 씨가 이병철이 찾아와서 네. 제가 이번에 만주와 조선에 있는 무역회사를 세우는데 네네. 좀 투자를 해주세요. 아. 그 당시에 지수면에 가장 돈 많은 분은 이 허 씨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래 허만정은 유학자지만 사업도 같이 상업도 했기 때문에 네네. 돈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당시에 투자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투자를 하는데 우리 큰 아들을 같이 사업을 해라 네.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과 그 효성그룹의 조 회장이 같이 동업을 하는데 여기에 허만정의 큰 아들인 허정구 네. 씨가 같이 사업을 해서 결국에는 삼성물산을 사업을 하다가 떨어져 나온 게 네. 삼양통상으로 떨어져 나와서 지금도 GS그룹의 한 계열사가 삼양통상입니다. 네네.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골프채 중에 핑이라는 골프채 있죠. 같은 거를 네. 지금 수입하는 곳을 유명하죠. 네. 그리고 실제 GS그룹의 뿌리는 이 셋째 네. 아들입니다. 네. 허중구 씨가 셋째 아들인데 네. 허중구 명예회장이 당시에 이제 허만정 씨가 이분이 셋째 아들 허중구 씨를 데리고 구인회를 찾아갑니다. 네. 사돈간이니까 내가 이 아이를 맡길 테니 옆에 두고 좀 사람 좀 만들어 주소. 네. 그러면서 내 사돈이 하는 일에 사업에 출자를 할 테니까 아. 이 우리 아이를 좀 맡아달라. 네. 해서 만든 게 지난번 LG에서 창업에서 맡은 라키공화. 아, 라키. 예. 네. 거기에서 허중구 명예회장이 맡은 거는 영업 담당 이사를 맡습니다. 네네. 그래서 검증 관리도 되게 뛰어나서 네. 영업 담당과 이 판매, 구매 이런 걸 담당하면서 실제 LG그룹의 창업 통지가 되는 거죠. 예. 결국은 아니 무슨 약간 이렇게 사후에 만들어냈어?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화적이에요. 작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그때는 다 농경사였으니까 작다 크다 그렇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지수초등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재계가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94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동업이 시작된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왜냐면은 언제부터 이게 저희가 금성사는 원래 LG잖아요. 그렇죠. 근데 GS라는 그 이니셜 때문에 사람들이 아 금성은 GS 거였나 보다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 네, 부분들이 골드스타 있잖아요. 때문에. 네네네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1947년 라키공업화학은 허만정 그러니까 허중구 회장의 부친께서 투자를 하고 구인혜 회장과 그 허중구 회장이 공동으로 일으켜서 지금 현재 LG가 됐는데 네네. 두 집안은 큰 문제 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동업을 합니다. 네네. 언제까지? 2005년까지. 2005년까지요. 예. 2005년도에 그 LG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GS 그룹 현재 GS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데 네.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런 조짐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LG 그룹의 반기가 되게 많죠. 예. 우선 LS 그룹이 있죠. 이게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네. 2003년도에 네. LG 그룹으로부터 그리고 LIG 그룹이라고 또 LIG도 있죠. 예, 네. 지금 뭐 넥스온이라고 방산도 방산을 하고 하는데 있고. 네. 이게 더 빨리 떨어져 나갑니다. 아. 1999년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GS 그룹, 네. 2006년도에 LF
옛날에 네. LF그룹, 즉 패션하고 있는 네네. LF그룹하고 2000년에 아우홈. 네. 이래서 떨어져 나가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 이제 3세로 넘어가면서 빠르게 이제 계열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허씨들도 이제는 우리도 별도로 떨어져 나와야 되겠다 해서 네. 2005년도에 GS그룹이 분리가 되는데 네. 분리될 때 보시면 현재의 GS건설, 네. 건설과 유통 네. 이 두 개를 가지고 메인으로 이제 정유, 건설, 정유, 유통 이 세 개의 메인 사업을 가지고 LG그룹부터 분리를 하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국내 5대 그룹 중에 네. 건설사를 가지지 않은 그룹은 LG그룹밖에 없습니다. 예. GS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통도 네. 하지 않는 그룹도 LG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그 허씨와 구씨의 이 의리 끈끈함 같은 게 아직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어떤 서로의 그 사업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게 불리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니 돈 앞에 사람들이 의리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 형제도 텐데 없죠, 그죠? 형제도 없고 네. 뭐 보통 형제의 난 왕자의 난 저희도 그렇습니다. 가족끼리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네. 보니까 이 처음에 초창기 이제 라키 공업학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이 허씨 집안은 회계 뭐 이를테면 살림살이에 굉장히 능했고 네. 그래서 좀 분업이 딱딱 되어 있어서 회사를 같이 키우는 게 아주 잘 됐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도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왜냐하면 허중구 회장 때문인 거죠. 네. 허중구 회장이 영업과 회계를 맡으면서 내부 살림을 사는 스타일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하고 네. 뻗어 나가는 건 구씨들이 하는 일이라서 네. 그 두 가지 역할이 잘 맞들어서 키워왔는데 그게 그래도 세대를 넘어서면서까지 그러니까요.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국내 네. 재계에서도 동업 관계인 그룹들 꽤 있는데 네. 이렇게 오랫동안 간 거는 그냥 유일한 그룹인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도 동업자인데요. 가족도 아니고 이렇게 깔끔하게 분리가 또 조용히 된 경우도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LG가 뭐 LG도 대기업입니다만 그렇죠. 건설에 진출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좀 이런 룰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2005년에 드디어 GS 홀딩스가 생기면서 이제 이 GS의 뭐랄까요? 지배 구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배 구조가 아니죠. 그 소유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GS 그룹은 국내 10대 그룹 중에서 네. 이제 지주회사인 GS가 이제 지배회사고 네. 그 GS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GS 건설이 주력이고 그다음에 그 유통인 GS 리테일, 네. GS 홈쇼핑 같은 유통이 있고 그리고 정유 쪽인 GS 칼텍스인데 말 그대로 GS 칼텍스는 아직까지 칼텍스가 50% 지분 GS에 있어서 네. 상장사가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계열사가 있는데 현재 계열사가 93개예요. 예. 93개고 자산 규모는 76조로 재계 8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분리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성장을 했어요. 네, 급성장을 한 가장 운동력은 M&A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분리되고 나서 주력 기업의 캐시카우를 가지고 빠르게 합병하면서 네. 이제 부피를 이제 덩치를 키웠는데 지금은 여전히 그 건설, 네. 유통, 정유 이 세 개가 주력이라서 GS의 고민은 그런 거죠.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올드한 산업이잖아요. 이 네네. 세계가. 올드한 산업이라서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도전이 있고 이번에 GS건설이 빠르게 허인홍이 그 대표 사장으로 네네. 사실 중반입니다. 네네. 빠르게 교체하는 이유도 그런 활력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해서 이런 교체가 있지 않았나라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만 앞서 뭐 LG그룹과의 관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LG와 GS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GS의 경영 방식이나 경영 철학이나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도 좀 다를 것 같은데 허중구 회장에 대한 평가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리더십으로 평가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허중구 회장이 별명이 네. 은둔의 경영자. 은둔의 경영자. 네. 얼굴 없는 경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주로 이제 호가 남촌인데 네네. 주로 안살림 그러니까 뭐 부부로 따지면 네네. 그 구씨들이 남편이면 허씨들이 안사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네네. 같고요. 이분이 그 47년도에 이제 동업을 시작해서 70년도에 기조실장이 되는데 기조실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입니다. 네네. 미래전략실 같은 거. 네. 여기에 실장을 맡으면서 안살림을 책임지고 그리고 84년도에 금성전선 회장 겸 럭키금성그룹 부회장을 맡는데 이 84년도부터 95년에 퇴임하시거든요. 네네. 95년에 퇴임하실 때도 이례적이었던 게
퇴임 안 해도 되는데 퇴임을 네. 합니다. 한 이유가 구자경 명예회장이 이때 퇴임을 하고 국무부장에게 물려줘요. 네. 아 그럼 내가 이제 물러날 때다라고 해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인품이 드러나죠. 굉장히 평화롭네요. 어떻게 보면 욕심을 낼 법도 한데요. 예, 그래서 이 허중국 명예회장이 LG에서 분리될 때 네. 허씨목 회사들을 결정을 마무리하고 2002년 3월에 돌아가시는데 네네. 그 2005년에 분리되는데 네. 그때도 원래 그 허창수 회장이 네. 지금의 LS 전선 회장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LS 전선 회장이었으면 LS 전선을 가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LS 전선은 LS 그룹으로 또 분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거를 포기하고 LG 건설 현재 GS 건설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GS 건설만 가져오고 그 회장의 이제 허창수 회장 동생이 LG 전자상 LG 건설 뭐 이렇게 있었는데 투자증권도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딱 건설하고 유통만 가져와서 사실 그 국내에 동업 관계로 쭉 경영을 해오는 그룹이 꽤 있는데 네네. 이처럼 굉장히 큰 갈등 없이 그리고 큰 문제 없이 떨어져 나간 거는 그냥 이례적인 경우인데 그 이유가 저는 허중국 명예회장 때문이었다. 예. 네. 어떻게 보면은 흔히 우리가 아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좀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순리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만 들을 텐데 왜 그러냐면 재계 순위가 사실 지금 GS가 8입니다. 8입니다. 네. 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크죠. 전자회사라든지 뭔가 우리가 흔히 딱 떠올릴 만한 대기업 브랜드는 없고 앞서 네. 말씀하신 전통적인 유통, 건설 이런 쪽이면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걸 유지하기란 앞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대표님께서 이거 순위 굉장히 민감하다고 네, 기업들은. 민감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요즘처럼 내수 경기라든지 경기가 출렁댈 때 GS 같은 데서는 안 그래도 지금 악재도 있는 데다가 어렵거든요. 네. 이게 과연 세대 교체로 해결될 문제일까요? 이건 좀 저희가 그게 시간이 이제 없어서. 그렇죠. GS그룹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러니까 허중구 회장이 만든 GS그룹의 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네. 느리고 보수적이다. 그런 면이 양날의 금이 되는 게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네. 굉장히 캐시카우 좋고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새로운 세대의 변화나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서는 굉장히 둔할 수 있다.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응할 그렇죠. 수도 있죠. 그 현재 GS그룹이 아마 문제의식일 거고 그런 네.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향후 GS그룹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끝나고 있습니다. GS도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롯데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또 한화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기업의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뭐 네. 우주항공 쪽으로 네. 간다든지 화학 쪽으로 해서 굉장히 간다든지 뭔가 방향이 있다면 GS도 뭔가 좀 방향을 그러니까 계속 뭐 지금 하는 건설 유통 잘하자는 아닐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도는 게 있나요? 당연하죠. GS도 현재 회장은 허태수 회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허창수 회장이 막내 동생이 현재 회장으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회장을 바꾸면서 GS그룹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특히 이제 GS그룹도 다른 뭐 재벌 오너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4세 경영으로 이전하고 있는 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허창수 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사장과 네. 그리고 허동수 회장이 네. GS그룹의 아까 험한정 그 할아버지의 장남이 네네. 장남이 허정구 회장인데 네. 허정구 회장의 아들이 허동수 회장이고 네네. 허동수 회장의 아들이 허윤홍이거든요. 네. 그분인데 네. 허윤홍은 지금 건설. 네네 건설이고 허세웅인데 네. 사람이 많습니다. 4세 간의 현재 기념권 승계에 대해서 경쟁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좀 GS 그룹을 보는 많은 재계 전문가들은 방향을 알 수 있는 가능이 누가 이길까 저 네. 그룹에서. 그래서 최근에 GS 그룹을 보면 M&A를 하는데 서로 네. 공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M&A를 뭐 스타 M&A를 해온다든지 그리고 신사업을 하는데 어떤 신사업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이런 게 누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현재 GS 그룹의 미래를 좀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진지를 잘 구축하면서도 어떤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나갈지도 관건인데요. 그것도 역시 어떻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였습니다.